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요양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가정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는데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집에서든 시설에서든 편히 요양하시길 바라는 자녀들의 마음이야 똑같지만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모두가 그럴 수 없는 실정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손재홍 광주광역시 노인복지시설 협회장님 모시고 장기 요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노인복지법인시설 협회장 손재홍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의 행복한 삶을 꾸미고자 장기요양 제도를 2008년도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장기요양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기요양이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의 인구를 정부에서 감당하기 힘들어 민간에게 떠넘기는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장기요양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영리사업자는 1도 없었으며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만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제도가 개편되었고 현재까지도 비영리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사회적 기능을 다하고 있지만 영리사업자에 가려져 생존 자체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민간 개인 사업자는 영리 목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된다 하여 우후죽순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16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노인 인구의 90%가 개인 영리영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성격을 띤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는 10%도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90% 이상의 개인 영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 공단은 모든 정책이 개인 사업자 위주로 행정을 펼쳐가고 있으며 10%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비영리자 법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영리시설로 오인되어 모든 지자체나 행정으로부터 지원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며 순수한 가치를 사회에 공헌하고자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만들어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데 마치 영리 목적으로 돈벌이하는 시설처럼 간주하여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왜곡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에 회의를 느끼며 당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발생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리사업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정부와 행정은 지원했던 모든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영리와 비영리는 구분 관리되어야 합니다. 영리와 비영리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비영리는 공익적 성격을 띠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목적인데 함께 동일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복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책이 옳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시설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점점 줄어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20여 년 전에 수십억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삶은 돈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순수한 가치에 있다고 생각하여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오히려 돈벌이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강화된 현지조사나 관리 감독만 받았습니다.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까지 마치 영리를 위한 부정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드리기 위해서
전기밥솥에 스위치를 눌렀다 하여 수억 원의 환급금을 뺏어갔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속옷을 빨아들이기 위해 애벌빨래를 했다 하여 수억 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러한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 조사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종사자 처우가 너무 낮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정부는 장기양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장기양 기관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 어르신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원장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까 봐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시설들은 수가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단 1원도 원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복지부, 시청, 구청, 건강보험공단 등 수많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부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개인시설은 약간의 운신의 폭이 있기는 합니다. 이 월금을 전출하여 원장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운영을 멈췄을 때 소유 재산의 처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시설은 분양한 짓을 하여 운영이 중지되면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아니면 시설을 팔아버리면 그만인데 법인시설은 시설의 운영이 중지되면 모든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법인과 개인시설을 똑같이 취급하여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요양시설의 임차 운영은 절대로 프로되어야 합니다.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토지, 건물 등 일정 면적의 공간을 소유해야 하는데 소유가 아닌 임차로도 요양시설을 운영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차를 하여 장기양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대기업들이 자유로이 장기양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차 허용 제도는 대규모 금융자본을 시장에 진입시켜 소규모 요양시설을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요양원 간병비 지급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잘못된 정책입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목적이 확연히 다릅니다. 요양시설은 케어 돌봄이 목적이고 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인데 치료와 돌봄을 요양병원에서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누가 요양시설에 오겠습니까? 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양시설은 고사되어 말라 죽을 것이고 아니면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로비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3배 이상 더 낭비되는 요양병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즉각 중지하십시오. 사랑의 공동명예나 지자체에서 노인시설만 지원을 폐지하고 있는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노인시설은 2008년 장기영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랑의 공동모금회나 지자체에서 후원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영 제도가 전환되면서 영리사업으로 잘못 인식되어 사랑의 공동모금회나 지자체에서 후원금이나 보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광주광역시 노인복지협회장을 맡으면서 사랑의 공동모금회나 지자체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광주시는 공동모금회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노인시설들은 공동모금회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받는다 하여도 극히 적은 규모로 동종의 사회복지기관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동일한 사회복지기관인데 장애인 복지관, 보육시설은 지원해주고 노인시설만 지원해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바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6년마다 실시하여 지정하는 지정갱신제는 법인시설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정갱신제는 영리목적인 부실한 개인시설을 갱신하지 않고 퇴출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제도를 시행한 것은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혼재되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당한 법률 및 고시를 확 개정해야 합니다. 장기약법 및 고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너무 많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받고 싶어도 1년에 16시간밖에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직접 인력과 간접 인력을 구분하여 직접 인력은 수당을 주고 간접 인력은 수당을 주지 않으며 근로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매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1시간 부족하여 일을 했다면 1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수백 배, 수천 배에 해당하는 수억 또는 수십억을 환수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너무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법률과 고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나쁜 법률 및 고시가 많이 있으나 국회와 잘 상의해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시설 퇴로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명 리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은 퇴출되었을 때 기부했던 재산을 단 1원도 되돌려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립학교는 퇴출 시 30%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공공성격을 띤 제도인데 힘있는 사립학교는 되돌려받고 힘없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은 국가가 뺏어가는 법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법률이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사립학교처럼 30% 정도는 되돌려 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해결해야 합니다. 요즘에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의 일은 강도는 높고 처우는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하여 현재의 요양보호사는 60대가 주종입니다. 옛날에는 30, 40대가 주력이었는데 왜 이렇게 60대가 주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은 힘들고 보수는 적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70대가 이력서를 들고 와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70대를 받지 않으면 인력이 부족하여 부정수급자로 몰려 수억 원을 환수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70대도 없어 어르신들을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근무한 사람은 퇴사할까 봐 요양보호사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런 부분을 공감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다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제발 정부는 과감한 예산을 투여하십시오.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하니까 외국에서 인력을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준다면 서로 요양보호사를 하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젊은 인력이 몰려들 것입니다. 이런 쉬운 해법이 있는데도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여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장기요양 제도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수가는 보험 수가의 80%와 국비 20% 재원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에 불과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20%를 초과하는데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도 못 되는 현실인데 어떻게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것이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일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처우도 개선될 수 있는데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서비스 향상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0.1%만 향상시켜도 수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므로 예산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정부가 이런 부분을 깨닫고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장에 있는 우리 법인시설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인 우리가 나서지 않고 남이 해줄 거라고 기다리고만 있다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내일이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사회여서 노인 복지, 노인 돌봄 이런 문제들이 정말 중요한 지역의 현안이 됐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어르신들이 그래서 시설에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 시설도 참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장교양 제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노인 요양시설, 시설에 이렇게 입소하는 시설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 주간에만 이렇게 8시간 정도 와서 돌봄을 받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문 요양,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 그다음에 단기 보호라고 해가지고 뭐 가족이 여행을 갔다 할지 이럴 때만 돌봐주는 그런 네. 단기 보호 시설. 그다음에 방문 간호, 전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가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방문 목욕이 있습니다. 이게 목욕을 집으로 찾아가서 목욕칼을 가지고 가서 직접 그 어르신들을 목욕해야 되는 제도. 이런 정도의 종류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네. 어떤 시설을 이용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네. 이렇게 많은 이제 유형들이 예. 있는데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네. 어떻게 보면 도입된 취지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제 민간 예. 시설로 어떻게 보면 개방을 좀 하면서 예. 경쟁력을 좀 갖추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이 장기요양 제도를 이해하는 그 국민들이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네.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기들이 한 88% 정도 이해한다고 조사는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것은요, 거의 이해를 못 합니다. 네. 이 제도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복잡하고. 예, 복잡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해보는데, 우리 그 어르신들 이렇게 입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와서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아, 그래요? 전혀 네. 모르고 있어요. 네. 그게 제가 상담하는 중에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아마 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하고 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회도 좀 갖고 또 언론에서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이제 곳곳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내용은 복잡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기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홍보는 정말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또 한 가지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이걸 이제 넓게 보면 사회복지 시설로 봐야 할지 뭐 이런 거 부분도 이제 조금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노인 장기요양 제도에는 개인 시설과 법인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인 시설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70년 정도 전에 생겨가지고 쭉 사회복지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2008년도 장기요양 제도가 들어오면서 개인 시설이 최초로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인 시설들은 사실 사회복지 시설이 아닙니다. 네.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요양 시설이라고 해야죠. 그렇군요. 그것은.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시설은 영리가 목적이죠. 네. 그러나 사회복지 법인 시설은 비영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는데 이것을 같이 한 곳에다 묶어놔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혼재돼 있으니까 이게 사회복지 시설이 맞는지 아니면 장기요양 시설인지 장기요양 시설이 사회복지 뭐 시설인지 이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우리 법인 시설에게 지원을
수십 년 전에는 계속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장기영과 제도가 들어오면서 2008년 이후부터는 우리를 영리시설로 생각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지원을 끊어버렸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법인시설이 너무 힘들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정부에서 정확하니 좀 이해를 하셔서 네. 이런 분야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법인과 개인 네. 그리고 이제 그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법이냐 또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냐 비영리를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냐 이게 좀 성격이 다른 건데 네, 네. 혼재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보험 수가 네.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개선돼야죠. 사실 장기양 제도는 이 수가로서 생활을 합니다. 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이 수가의 인상률을 보면요. 최소한의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인상이 되든지 생활임금에 맞춰서 같이 인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 지났는데 최저임금보다도 항상 밑으로 수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장기요양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모두가. 심지어는 사회복지사 그 예를 드리자면 한 달에 월급 차이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동종의 동일한 사회복지 기관인데 어디는 100만 원 더 받고 어디는 100만 원 덜 받고 이런 제도가 맞습니까? 네. 이게 정부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예산이잖아요. 네. 그 예산이 수가예요, 수가. 이 수가를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거의 하향 조정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개선의 필요성이 꼭 네. 있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 또 종사자의 목소리를 그만큼 중요하게 현실에 또 반영해야 된다는 점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뭐 강연과 저희 이야기를 지금 방청객들이 함께 또 듣고 있어서 네. 혹시 들으면서 질문을 좀 할 것들이 있으면 잠시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자, 혹시 네. 궁금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환경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좀 송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려야죠. 저희 장기양 제도의 그 처우나 이런 급여 조건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근로 환경은 어쩌면 최악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오신 분들이 치매, 중풍, 파킨슨,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 어르신들 돌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강도 높은 노동력을 요구하면서도 임금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거의 젊은 층은 오지를 않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사회복지사들도 젊은 층이 좀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장애인이나 어떤 복지관이나 보육시설은 기회만 되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 차이가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 왜 이쪽으로 오겠어요? 더 많이 받은 곳으로 가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서비스가 향상되겠고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겠어요? 그냥 형태만 갖고 있고 신용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쉬운 일이죠. 네, 앞으로 개선이 될 거고 그런 근무 환경이 좋아져서 또 이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또 강하게 또 현실을 또 꼬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노인 요양 전문가들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쪽이 그 인력들이 워낙 힘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반면에 또 전문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전문가는 당연히 필요하죠. 네. 좋은 전문가를 이렇게 모시고 왔을 때 좋은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전문가를 모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처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처우는 국가에서 쥐꼬리만큼 해주면서 어떻게 해서 좋은 전문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네. 좋은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좋은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처우가 보상돼야 됩니다. 네. 인력난 또 네. 전문가의 양성 네. 그 전에는 처우 개선, 근무 환경 개선이 이제 필수적이다. 네, 네. 오늘 이 주제가 왠지 남 얘기 같고 먼 얘기 같지만 우리의 가족의 얘기, 부모님의 얘기, 또 나의 노년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들도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싶습니다. 잘 모실 수 있는 요양보호사 좀 보내주세요.
요양보호사가 없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올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노인 요양도 공공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공공 돌봄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내일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